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34초 동안의 성추행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는 대로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30대 한 청년이 다른 여자 손님 궁둥이를 1.34초 동안 만졌다 하는 것이 성추행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1심 법정에서 끝내 부인 끝에 1심 판사가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고 2심 법정은 구속은 풀어주되 집행유예로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1심, 2심 그대로 유죄를 인정해서 이 사람은 결국 유죄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1.34초 동안의 성추행. 동영상을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동영상이 유감스럽게 다른 손님, 대중 식사집이니까요. 다른 손님의 움직임에 겹쳐가지고 자세히 볼 수는 없는데 이게 100m를 달리는 경기도 아니고 1.33초면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물론 이제 피해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궁둥이를 이제 꼬집히다시피 잡혔고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자기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대법원까지 세 상급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한결같이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행동이 한 13분이나 1시간 반도 아니고 1.34초면은 그 순간에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무슨 상황이 있었어야죠. 그 앞에 무슨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무슨 동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피고인, 혐의를 받는 이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제3 목격자 진술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짧은 순간이니까 그것도 남의 일이고 여러 사람이 있는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의 움직임을 얼마나 자세히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격자의 진술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피해자 얘기대로 짧은 순간이지만 성추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또 피고인의 피고인이야 물론 당사자가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의 얘기가 그 피고인 얘기도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의심의 상황에서 왜 법관들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그 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그런 판단했는지 정말 법관들에게 또 의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외신 보도를 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말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보다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그것은 긍정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못하고 특히 미투 현상 이후에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언론, 각 직장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남녀는 평등해야 되는데 그 남녀 평등이 잘못돼 가지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에 대한 그 권익 침해가 심하다. 그것은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성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억울함이 없다는 전제에서 여성의 권익이 보호돼야지 여성의 이익을 잘 감싸주기 위해서 남성은 어떤 피해라도 봐라.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연 1.34초라는 그 순간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것도 피해자의 진술 그 하나만 가지고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하나 그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게 사실이고 또 피해자가 진짜 성추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유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정립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피해는 여성만 볼 수도 있고 남성이 볼 수도 있고 남녀가 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 대전제는 이의가 없으나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회 흐름이 다른 경우도 한쪽으로 너무 급격히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막 쭉 몰려가서 전부 그냥 한쪽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이 미국에서 미투 현상이 벌어진 건데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진 누굽니까? 와인슈타인이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제작진 와인슈타인이 그 영화에 출연시킬 여배우들을 식당이나 자기 호텔 방이나 또는 그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불러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그 피해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제 이것이 어떤 여배우에서 공개되고 이것이 이제 미투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결국 미투 현상이라 가지고 뭐 고은 시인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뭐 지탄도 받고 그랬는데 뭐 유죄의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은 그거는 미투는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되고 여성의 권익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아무리 여성의 권익이 잘 보호된다고 해도 아직은 이 오랜 동안의 전통이었던 남존여비 이것을 그것을 벗어나기가 아직 쉽지 않으니까 또 각 직장에서 봉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일을 받아오니까 같은 것이면 여성을 보호한다. 그건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번 곰탕 사건처럼 물론 이제 곰탕 사건의 진실은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죠. 아무리 1, 2, 3심 판사가 현명한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제 자신이 의문을 갈 수 있도록 진실은 하느님만이 아실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회 분위기로 확산돼 가지고 이제 뭐 남녀가 어떤 작고 큰 충돌이 있으면 항상 남자가 피해를 본다. 이것이 정립되면 그것도 문제겠습니다. 이 어차피 사회는 남녀가 같이 협업해서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작든 크든 뭐 가정을 이룬다든가 직장을 뭐 같이 꾸려나간다든가 이것이 하나의 현상인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남성은 어떤 경우든 피해를 보고 여성은 그저 뭐 미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성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성들의 어떤 꽃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성들의 허위 진술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잘못해가지고 전부 받아들여져서 그냥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결국 그 남성의 딸도 다 여성이고 남성의 어머니도 다 여성이고 어차피 같은 한 인간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 좀 여성 남성을 떠나서 큰 차원에서 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건 곰탕집 성추행 사건 돌아오면은 1.34초 동안의 동작을 통한 성추행이다. 이거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여성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단 그것은 남성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전자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